자, 안녕하세요. 자, 취업 문제에 관한 과제를 여러분께 내어드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이제 이 풀이에 관한 그 풀이를 적어가지고 메일로 회신을 해줬는데, 자, 그에 대한 힌트를 조금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고 메일을 선생님과 많이 주고받을수록 좋은 생활기록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문제요. 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a는 0이 실근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아마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a 값에 따라서 실근을 갖기도 하고 또는 갖지 않을 수도 있나 봅니다. 자, 실근을 갖는 a 값의 범위만 모두 구해봐라, 이런 문제겠죠. 자, 이제 식을 한번 살펴보니까 코사인과 사인이 모두 들어있네요. 자, 미지수 개수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코사인, 사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늘 1이죠. 따라서 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자리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얘를 전개를 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이 됩니다. 자, 이제 사인 세타가 좀 눈에 띄죠? 이 사인 세타를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면 이 식은 t에 관한 2차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치환을 하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 우린 치환된 문자의 새로운 범위를 반드시 구해줘야 되죠? 자, 세타축, t축이라고 했을 때 사인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죠. 따라서 이 사인은 높아봤자 얼마죠? 높아봤자 최대 1, 낮아봤자 최소 마이너스 1. 따라서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얘가 실근을 갖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실근을 갖기 위한 실근. 자, 2차식과 실근은 어떻게 찾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판별식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판별식으로 풀어도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문제의 실근을 판별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판별식이란 녀석은 바로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해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 도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실수 전체에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빼기 1부터 1 사이 범위에서만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으로 세면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빼기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만약 어떤 2차 함수가 이런 그래프 모양을 가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방정식의 해는 몇 개죠? 분명히 2개입니다. 자, 실수 전체에서 방정식의 해를 개수면 2개가 나와요. 따라서 이런 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쓰면 d가 0보다 크다고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빼기 1부터 1 사이 안에서 해를 찾고 있는 거죠. 이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판별식을 쓰면 D가 0보다 크게 나와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매치가 안 되죠. 따라서 판별식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바로 그래프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빼기 A가 있죠. 이 빼기 A는 반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좌변은 T에 관한 식, 우변은 A에 관한 식으로 나뉘게 되죠. 자, 이때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고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두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실근이 있는지를 따져볼게요. 아마 교점이 있다면 실근이 있는 것이고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실근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교쳐 보겠습니다. 자, y는 t 플러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 자, 16분의 1이 생기니까 빼기 16분의 1을 해줘야 되고 거기 빼기 1이 있으니까 빼기 16분의 17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 그래프 모양은 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7 여기에 꼭지점을 갖는 이러한 아래로 볼록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t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쵸? 바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를 전부 다 쳐다볼 게 아니라 이 범위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초록색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하는 김에 여러분 이 점의 좌표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t가 빼기 1일 때죠. 따라서 이 식에 빼기 1을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t가 1일 때죠.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좌변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제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우변은 y는 a죠. 자, 만약 y는 a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면 파란색과 초록색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이 없고 실근도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처음으로 이 초록색 그래프와 만나게 될 때는 언제? 바로 여기 여러분. 여기가 a가 있게 되면 처음으로 교점이 나오죠. 이때는 a가 얼마일 때다? 바로 y인 2분의 1일 때다. 이때 교점이 생기니까 실근이 존재하겠죠. 자, 여기도 존재할 것 같고 여기도 교점이 생기고 실근 존재하고 심지어 여기서는 여러분 실근이 두 개가 생기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교점이 존재하니까 실근이 존재하겠죠. 자, 이 마지막일 때 여러분 a의 값은 얼마다? 바로 y인 마이너스 16분의 17의 값을 읽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 실근을 받기 위한 a 값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낮아야 되고 마이너스 16분의 17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분의 1일 때도 해를 갖고 빼기 16분의 17일 때도 해를 가지니까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실근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기본 문제에서 바뀐 게 많이는 없죠. 자, 위에서는 그냥 실근을 갖기 위하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실근의 개수가 딱 몇 개? 바로 2개.
딱 두 개의 실근만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준 과제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1단계 문제의 힌트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아까 핵심만 갖고 오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1, 2분의 1 자, 이런 그래프였죠. 여기서 우리는 A를 그어가면서 해의 개수를 세죠. 그렇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자, 여기 있어도 교점은 몇 개? 한 개. 그런데 얼마? A가 여러분 여기 있으면 교점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와 오른쪽에 하나 더 있죠. 교점이 두 개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의 A 값은 얼마다?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계속 몇 개다? 두 개다. 그런데 A가 얼마면? 마이너스 16분의 17이 되는 순간 교점이 하나로 줄어들죠. 자,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17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 개의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두 개일 때를 세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두 개니까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16분의 17보다는 어때야 되죠? 커야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는 한 개만 나오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것을 이 2번 1단계 문제의 답이다라고 많이 풀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풀이는 맞는 풀이일까요? 틀린 풀이일까요? 자,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 풀이는 틀린 풀이입니다. 그러면 이 풀이가 왜 틀렸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역시 x제곱을 뭐로? t로 치환합시다. 그럼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t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t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나오죠. 따라서 x축보다 늘 위쪽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 x축은 y가 0일 때죠. 따라서 여러분 얘는 t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겠죠. 늘 0보다는 높은 곳에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갖겠죠. 자, 어쨌든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t 빼기 1에 t 빼기 2가 될 거고 따라서 t는 1 또는 t는 2가 됩니다, 여러분.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인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여러분 t가 1이거나 또는 t가 2가 나왔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두 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두 개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그렇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주어진 이 식은 뭐에 관한 식이죠? 분명히 미지수가 x밖에 없죠. x에 관한 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x의 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찾은 이 해는 x의 값이 아니라 t의 값이죠. 따라서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에 원래 이 t는 x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t를 다시 x제곱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얘를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따라서 해가 몇 개다? 총 4개의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올바르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아까의 풀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 우리가 그린 이 2차 함수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거의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죠. 따라서 현재 이 그래프는 여러분 t축, y축이란 얘기예요. t에 관한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 개수를 셌던 이 해의 개수도 여러분 바로 뭐의 개수다? 지금 이 식은 여러분 처음에 이 식은 세타에 관한 식이죠. 분명히 세타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세타가 두 개의 실근을 갖는 A값의 범위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할 일이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셌던 이 개수는 뭐의 개수다? 세타의 개수가 아니라 t에 관한 개수를 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t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에 식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t를 원래의 사인 세타로 되돌려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돌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지우고요. 하나만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여기 얘는 a가 얼마일 때죠? a가 2분의 1일 때였죠? 자, 2분의 1과 이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어디다? 바로 여기다. 근데 여러분 이때의 t값은 얼마가 되죠? 얘의 점의 좌표가 1,2분의 1이니까 바로 t가 1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 a가 2분의 1이면 t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t가 궁금한 게 아니라 세타가 궁금하다 그랬죠. 따라서 t를 원래대인 사인 세타로 되돌려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이거죠. 게다가 0부터 2파이까지만 가지니까 물결을 더 그릴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여러분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그렸고 이제 1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 역시 여러분 1은 상수함수니까 어떻게? 가로로 선을 긋게 되겠죠. 이때 만나는 교점은 바로 여기 꼭대기가 되고 이때의 세타 값은 얼마다? 우리는 그쵸 90도가 1이 됨을 알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t가 1인데 우린 t가 궁금한 게 아니라 세타가 궁금하다 그랬죠. t가 1이면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해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 1개다 여러분. 그러면 이 a는 2분의 1은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는 세타의 해가 2개이길 원하는데 1개만 나왔죠. 따라서 a는 2분의 1은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a를 찾은 다음에 t의 개수만 셀 게 아니라 이 t를 다시 세타로 돌려서 세타의 개수가 2개가 나오는 a들을 전부 다 모아서
범위로 찾아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힌트를 가지고 1단계 문제를 다시 풀어서 선생님께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메일 주소는 여러분 이거예요. DASSI에 050. 자, 여긴 여러분 숫자고 이건 영문이고 마지막은 다시 숫자입니다. 자, 여기 골뱅이 naver.com. 자, 이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풀이를 연습장도 상관없어요. 연습장에 옮겨 적어가지고 풀이 과정과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1단계 문제의 풀이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많이 참여를 하면 그 많이 참여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세트 기록이 나가고 또 정답을 맞추면 이 학생은 1단계까지 풀었다 또는 2단계까지 풀었다 이런 식으로 세트에 적으려고 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